네, 맞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요즘 뉴욕 금융시장을 좀 뒤흔드는 몇 가지 심상치 않은 흐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이틀째 내리고 미국 국제 수익률은 막 치솟고 달러마저 약세를 보이는 뭐랄까 이른바 미국 자산 트리플 약세 현상인데요. 네, 맞아요. 그 트리플 약세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공화당 감세한 추진이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여러 걱정거리들이 좀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보시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제 시장에 좀 출렁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그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 결과가 실망스러웠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거의 5.1%에 육박했어요.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였죠. 와, 5.1%요. 네. 그런데 20년물 입찰에서 발행금리가 시장 예상보다 살짝 높은 5.047%로 결정됐거든요. 예상보다 높게.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얼마나 많은 매수 주문이 몰렸나 이걸 보여주는 응찰률 있잖아요. 이게 2.46배로 최근 3년 새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아, 수요가 약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해외 중앙은행 같은 큰 손들 수요, 간접 낙찰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69%로 평균 이상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니 5% 넘는 이자를 주는데도 전반적인 수요가 부진했다. 이건 좀 시장이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5% 넘는 이자에도 수요가 부진하다니. 말씀하신 그 재정 우려라면 역시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감세 법안 때문이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게 통과되면 연방 부채가 최대 5조 달러나 늘어날 수 있다면서요. 지금도 36조 달러가 넘는다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초당파적인 분석가들조차 그런 경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이런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국채금리를 밀어올리고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그런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감세는 호재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성장을 촉진할 거라 기대하는데 지금처럼 재정 걱정이 클 때는 오히려 빚 부담만 늘릴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정말. 심지어 백악관까지 의회에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거시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개별 기업 이야기를 보면 또 다른 흐름이 있더라고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만 홀로 2.8%나 올랐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 네. 알파벳은 모든 미국 사용자에게 그 AI 검색 기능을 제공하겠다. 이 발표가 호재로 작용한 거죠. 아하. 하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들, 소위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식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달러 약세도 눈에 띄는데 이건 단순히 미국 내부 문제만은 아니라고요. 다른 요인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달러 약세에는 여러 외부 요인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이 한미 환율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에 원화 가치를 좀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 그런 보도가 있었군요. 네. 여기에 또 일본 재무상이 곧 미국 재무장관 만나서 환율 문제를 논의할 거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또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점 이런 것들이 모두 달러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거죠. 여러 나라 상황이 얽혀 있네요. 네. 그리고 타이완 중앙은행이 최근 자국 통화 강세를 의도적으로 용인했다 이런 발표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원자재 시장은 어땠나요? 유가랑 금값 움직임도 좀 있었죠? 네. 국제유가는 미국이랑 이란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 이게 나오면서 약간 내렸습니다. 아, 협상 가능성 때문에? 네. 그런데 장중 한때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하기도 했어요. 변동성이 꽤 텄죠.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하군요. 그렇죠. 금선물 가격은 3거래일 연속 올라서 온스당 3,309.3달러로 마감했고요. 안전자선 선호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한편 미국의 원유 재고는 예상과 달리 2주 연속 증가했는데 이게 수요가 둔화되는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실망스러운 미국 국채 입찰 결과에서 시작된 재정 건전성 우려가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상당히 복잡한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 각국의 통화 정책이나 지정학적 긴장 같은 외부 변수까지 더해지니까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그 5%가 넘는 높은 금리에도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네, 앞으로 미국이 이 막대한 재정 부담과 늘어나는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 나아가 세계 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겠네요.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죠.